우리가 약제를 교차해서 사용해라,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어떻게 월동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약 14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미쳤네요. 애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부 다 나와가지고 겨울에 이런 날씨가 과연 기온이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이런 상황이. 오늘은 응애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동 시기인 지금 이 시점에도 응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봉에 있어서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응애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응애가 매우 극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응애 방제 처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기별로 적재적소에 알맞는 약제를 선택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월인 지금 이 시기에 개미산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잖아요. 개미산의 휘산이 효과적으로 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 등 약제의 특성과 사용법을 잘 익힌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제를 교차해서 사용해라,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응애들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서 내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약이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차 사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약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속살만 시리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약제를 교차해서 사용하라 했더니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번 텀에 속살만 2호를 쓰고 다음 텀에 속살만 10호를 쓰고 또 그 다음 텀에 속살 골드액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했을 때 과연 이게 약제 처리를 교차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약들은 실제 유효 성분이 모두 동일한 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약제들을 3번을 바꿔가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차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약을 사용한 것이죠. 이 약제들은 용량 그리고 제약회사, 유통회사, 이름 이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실제 동일한 아미트라즈 성분의 약제를 계속 투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속살만 시리즈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속살만 6호는 개미산 성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속살만 6호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교차 사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교차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차 사용을 위해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더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용 기전에 따른 약제 처리 방법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속살만은 대체로 직접 분사를 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속살만 이후로 직접 분사해서 약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개미산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른 작용 기전에 약재 처리를 한 것입니다. 속살만 이후는 용액을 직접 물에 타서 분사를 합니다. 직접 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사한 액들이 응애의 몸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미산은 직접 개미산 액이 응애 몸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가 있어서 그 코를 이용해서 숨을 쉬고 하지만 응애는 코가 없기 때문에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미산을 집어넣었을 때 개미산 기체가 응애의 그 호흡을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하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응애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기체에 의한 방법을 호흡 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접촉 기전과 호흡 기전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우리가 분사를 했다. 그러면 몸에 직접 분사를 해 묻히는 방식이므로 접촉 기전, 우리가 훈연 또는 훈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미산 처리를 했다면 호흡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약재 중에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만푸골드나 왕스가 있죠. 이것들도 접촉 기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푸골드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속살만 이유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접촉 기전 방식이다 보니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접촉 기전과 호흡 기전 방식을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옆집에서 이 약을 썼더니 효과가 있다더라. 그럼 나도 그 약을 써봐야겠다라는 카더라에 혹해 무분별하게 약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써야 하는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응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의 성분과 작용 기전을 잘 파악하여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